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으시죠?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1년에 약 7.2kg의 마늘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는 권장 섭취량의 5배를 조금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마늘 사랑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인데요. 마늘을 부르는 다른 말은 일회백리입니다. 냄새라는 한 가지 단점과 100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지요. 이처럼 마늘은 옛날부터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아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이 따뜻한 성질에 맵고 독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효능은 종기를 없애고 찬바람과 습한 기온에 상한 몸을 치료하며 전염병을 예방하고 몸속 종양을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감기와 심혈관 질환에도 효능이 있으며 해독 효과가 있어 뱀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코넬 의과대 연구 결과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보다 더 많은 효과가 마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저는 마늘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더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마늘을 처방했고 현대과학은 이러한 마늘의 유익한 건강 효과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1. 다양한 유황 화합물 함유. 양파과에 속하는 마늘은 강한 냄새와 맛을 갖고 있어 요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 의학적 특성을 갖고 있어 많은 주요 문명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마늘에는 알리신과 함께 디알릴 디설파이드, S-알릴시스테인 등과 같은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수화관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 강력한 생물학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풍부한 영양가, 적은 칼로리. 마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습니다. 망간, 비타민 B6, 비타민 C, 셀레늄, 섬유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양소에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은 칼로리를 갖고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탁월합니다. 3. 감기 등 질병 예방.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숙성 마늘 추출물이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감기와 독감 시즌에 3개월 동안 AG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증상이 덜하고 학교나 직장에 결근한 일수가 적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침입하거나 세포 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혈압 저하 및 관리. WHO에 따르면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은 대표적인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중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지난 2020년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16에서 40%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9년에 발표된 한 리뷰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 안지오텐신 II의 생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춘다. 2018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마늘 보충제를 2개월 이상 복용하면 LDL 수치가 최대 10%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으며 HDL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6. 항산화제 함유. 마늘에는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또 동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마늘의 알리신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수명 연장. 마늘이 수명 연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점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혈압과 같은 중요 위험 요인에 대한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마늘이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중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매주 섭취하는 노인은 일주일에 한 번 미만으로 섭취하는 노인보다 더 오래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 운동 능력 향상. 고대 그리스 올림픽 운동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항상 마늘을 섭취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발표된 소규모 연구에서는 마늘 보충제가 운동 중 산소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잠재적 이점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9. 중금속 해독. 마늘의 유황 화합물은 고용량 섭취 시 중금속 독성으로 인한 장기 손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마늘의 알리신은 혈액과 주요 장기의 납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매일 마늘을 3번 섭취하면 증상을 완화하는데 디페니실라민이라는 약물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 뼈 건강 개선. 2017년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마늘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루에 약 2지 정도의 신선한 마늘 정제를 복용했습니다. 또 2018년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마늘 보충제를 섭취하면 무릎 골관절염과 비만, 과체중 여성의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 보충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직접 선정한 마늘안을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생으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구워서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보단 굽는 게 좋고 굽는 것보단 삶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늘을 가열하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과 비타민 BC가 감소합니다. 그러나 활성산소를 줄이는 폴리페놀과 항균 항암 효과를 가진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또 매운맛이 사라지고 단맛이 강해져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익힐 때 굽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만 삶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늘을 삶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S-알리시스테인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가 끓이기, 데치기, 굽기에 따른 생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삶은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 함량이 생마늘의 4배에 달하는 9.16mg 지유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영양소를 잔뜩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삶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생마늘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자르거나 으깨서 드시면 좋습니다. 생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마늘의 알리니 알리나제 효소와 작용의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알리신은 항암 항균 기능이 있어 위궤양의 원인균과 식중독 유발균을 사멸합니다. 또 당대사를 촉진하고 간의 피로를 해소하며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먹기 전에 미리 자르거나 으깨면 이러한 알리신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늘의 효능과 마늘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